쟤는 1보다 큰 애만 쓰고 우린 거듭제곱근을 안 쓸 겁니다 뭐 이러면 내가 들어서 사기꾼 같겠다. 지수법칙에서 지수의 빼기를 할 수 있게 됐어. 자, 잠깐 써봅시다. 음수가 되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이제 뭐가 남았어? 나누기가 남았지. 나누기의 반대가 뭐야? 곱하기지. 그러면 곱하기가 거듭제곱이네. 제곱의 반대는 뭐야? 거듭제곱근이야. 안 쓸 거야. 왜냐면 저게 되게 헷갈려.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a의 n분의 1승으로 바꿔서 쓸 거야. 다만 알면서 안 써야지 몰라서 못 쓰는 건 안 되니까 n승은 루트 a랑 a의 n분의 1승 사이의 변화는 자유롭게 해야 돼. 이걸 선생님이 이 위에 있는 n분의 1승을 이용해서 그냥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냥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a의 1승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뭐 2제곱, 3제곱 하면 6제곱이라고 바꾸기도 하잖아. 얘가 a, b의 n분의 1승이고 이게 이 거듭제곱원의 성질과 다른 게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얘를 다시 n승은 루트 a, b로 바꿔줄 수 있겠지. n승은 루트의 b분의 a야. n승은 루트 a는 a의 n분의 1승이지. n분의 1승에다가 이렇게 m승을 해보는 거야. a의 n분의 m이지. a의 m승의 n분의 1승하고 같지. n승은 루트 a m승하고 같은 거야. 5번도 볼까? 안에서부터 저거를 그냥 단순히 거듭제곱근을 안 쓰고 저렇게 분수 형태로 지수를 쓰는 걸 도입하기만 하면 그냥 원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외울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6번 a의 np승, np승은 루트에 그럼 p 약분되지. n승은 루트 a의 m승이라고 하든가 뭐 이거랑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뭐가 완성됐냐면 지수법칙의 나눗셈이 완성이 되는 거야. 지수법칙의 나눗셈은 a의 n분의 m. 드디어 우리는 저기에 있는 지수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주의할 점이 있지. 그게 바로 이거야. n승은 루트 a에서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지. 홀수면 무조건 하나씩, 짝수면 2개거나 0인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a가 0이면 한 개, 한 개. 짝수 등근이어도 1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것만 함께 조심하시면 우리가 거듭제곱근에서는 별로 조심할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대소를 판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대소 판정이 계속 나오잖아, 지수로그에서. 그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합쳐가지고 초월함수라고 불러. 그러면 초월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초월수를 치역으로 가지는 함수를 우리는 초월함수라 그래. 혹시 아는 초월수 있어? 파이. 초월수는 뭘 초월했길래 우리가 초월수라고 부르냐면 다항방정식 체계를 초월했다고 해. 다항방정식 체계를 초월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초월수는 다항방정식의 근으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방정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다항방정식 체계는 우리가 수의 크기에 대한 인식 체계입니다. 너네들 별로 이게 공감을 잘 안 못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숫자의 크기에 대한 인식을 다항방정식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루트 5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아? 우리 루트 5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곱했을 때 5가 되는 숫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지. 예를 들면 3의 20승, 2의 25승. 자, 우리가 처음에는 밑을 통일시켜 보려고 노력하죠. 밑을 1보다 크게 통일시켜야 돼. 밑을 1보다 크게 통일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지수의 대소가 수의 대소하고 같아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y는 2의 x승 이런 거 그려볼게. y는 2분의 1의 x승도 그려볼게. 밑이 0하고 1 사이면 우리가 감소함수지.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지.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는 녀석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데? 감소함수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 크 대소랑 지수의 대소가 반대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음수여서 그렇지. 너네 이거 대소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 마이너스 5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는 건 어렵지 않게 생각해내잖아. 음수를 쓰자는 얘기야. 밑을 무조건 1보다 크게 쓰고. 두 번째. 자, 밑 통일이 안 됐어. 지수를 통일해야 돼. 근데 지수를 통일할 땐 지수가 반드시 양수여야 돼.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이 그림에다가 그래프 몇 개만 더 추가할게. 3의 x승, 4의 x승, Y축 오른쪽을 봤더니 위에서부터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이야. 이 Y축의 왼쪽을 봤더니 위에서부터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이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위에서부터 크기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거지. 오른쪽이, 왼쪽이 거꾸로고. 왼쪽은 반전되어 있잖아. 크기가. 지수를 양수로 하게 되면 밑에 대소를 보게 되면 얘가 수의 대소하고 같아지는 거야. 자, 보세요.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밑을 1보다 크게 정리를 해야 돼. 거듭제곱근도 안 쓸 거야. 그 다음에 밑 통일이 안 됐지. 지수를 통일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 4분의 1, 6분의 1을 비교하려고 통일을 하려면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통분하잖아. 그럼 얘는 분모가 뭐로 통일이 돼? 12. 양수로 해야 되고 12분의 1승으로 통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에가 어떻게 되냐면 지수를 통일했어. 양수로. 그러면 밑에 대소
뭐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지. 그 다음 C, A. 밑을 1보다 크게 통일하면, 아니면 지수를 양수로 통일하시면 다른 걸 따질 게 하나도 안 생깁니다. 우리가 밑을 통일했으니까 남는 게 지수밖에 없잖아. 지수가 큰 애가 큰 거다. 지수를 통일하면 남는 게 밑밖에 없잖아. 그러면 밑이 크면 큰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어떻게 하면? 밑을 1보다 크게 통일하고 지수를 항상 양수로 통일하시면. 뭐 야매처럼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매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되게 사자 같은 거 알아. 막 이렇게. 야, 밑을 1보다 큰 애만 쓰고 우리 거듭제곱근을 안 쓸 겁니다. 뭐 이러면 내가 들어도 사기꾼 같겠다. 압니다. 근데 사실 내가 추구하는 게 약간 그런 거야. 수학 전공한 사람이잖아. 전공한 사람은 뭐가 다르긴 달라야 되거든. 이런 건 다 수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들입니다.